물질의 주된 역할은 특정 파장의 빛을 주로 자외선을 흡수하여 더 낮은 에너지의 다른 색빛을 방출한 현상, 형광을 통해서 빛의 색을 변환하거나 LED 등에 이거 쓰죠. LED 발광 소자에서 이걸 형광물질을 발라가 빛을 부딪혀서 다른 색깔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화학적인 변화처럼 둘을 결합을 시키면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화학 실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 어떤 둘을 에너지 단위가 틀린 것을 부딪혔을 때 다른 물질의 어떤 특정 성질을 나타내더라. 어떤 그래서 물질의 어떤 구조가 변화되든지 아니면 특정 성질이 변화되더라. 이런 것이죠. 하나가 아니라 둘을 결합했을 때 또는 셋을 결합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함께 결합하니까 흰색으로 변화되더라. 그린 물감을 갖다 여러 개를 색깔이 어두운 색으로 변하거나 특정 색깔로 변화되더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광 물빛을 형광 물질이 부딪힐 때 다른 색깔로 그린 물감 섞으면 다른 색을 바꾸는 것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단위가 서로 둘을 혼합하거나 반응을 시켰을 때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단위가 서로 변하거나 슈퍼스의 스펙트럼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이 틀려지는 것처럼 틀려지면 색깔로 나타난다. 그럼 이게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겠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광 물질의 주된 역할은 특정 파장의 빛, 주로 자외선을 흡수하여 더 낮은 에너지의 다른 색 빛을 방출한다. 형광을 통해서 형광 물질을 통해서 빛의 색을 변환하거나 LED 물질의 존재를 검출하고 에너지를 시각화한다. LED 조명, 형광등, 형광펜, 분석 장비,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 심지어는 비타민, 리버플라인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빛을 냈는데 다른 색깔이 바뀌는 이런 현상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빛을 내거나 야광, 농도를 측정하거나 물질을 식별하는 데 활용된다. LED 칩에서 나오는 특정색 빛을 원하는 색깔, 백색광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특정 물질에서 특정 세포를 식별하는 데도 쓰입니다. 특정 물질, DNA, 단백질, 형광 물질과 결합하거나 자체 형광을 띠는 성질을 이용해서 양을 측정하거나 특정 세포를 식별하는데 형광 분광법으로 사용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내어 시각적 효과를 형광펜, 야광 물질, 물질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한다. 에너지 변화, 고에너지의 자외선을 흡수하고 낮은 에너지의 가시광선으로 방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변환한다.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빛을 어떤 형광 물질이나 이런 것을 부딪히게 해서 보이는 빛으로 가시광선으로 바뀌게 할 수 있다. 자외선은 이렇게 그래서 작동 원리는 형광 물질이 외부 빛을 받으면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로 들뜬다. 주로 자외선, 그래서 에너지 방출, 들뜬 전자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돌아오며 흡수했던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 빛을 다른 색의 빛을 방출한다. 그래서 LED 조명, 블루 LED 칩 위에 노란색 형광체를 코팅하여 백색광을 만든다. 그래서 서로 둘을 결합, 화학적인 결합이 아니지만 둘을 결합하니까 다른 색으로 바뀌더라. 무림 물감을 갖다 색깔을 이렇게 칠했더니 다른 물감으로 다른 색으로 바뀌더라. 이런 비슷한 것 같아요. 형광등 내부 수은전기가 자외선을 만들면 형광체가 이를 흡수하여 가시광선으로 변한다. 빛과 빛을 결합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결합했더니 흰색으로 바뀌더라. 이런 것을 이렇게 착안을 했겠죠. 그래서 에너지 단위가 서로 틀린 놈들을 결합을 했더니 다른 에너지 단위로 변화돼서 낮거나 높은 이렇게 해서 특정 다른 성질로 변화되더라. 화학적인 것도 그렇고 시각 얘기했던 빛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그러하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특정 전파를 특정 물질에 이렇게 쏘였을 때 에너지가 감소하거나 그것을 튕겨져 나오는 이렇게 방출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빛이 보통 이렇게 카메라 같은 게 할 때 이렇게 카메라에게 빛이 일단 금속 같은 데 할 때 전자가 방출하는 현상 이것도 빛이라는 존재 둘이 반응을 안 했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없는데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광전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광전 효과를 좀 볼까요? 광전 효과는 금속이나 반도체 같은 물질 표면에 빛을 전자기파를 이게 빛에는 에너지 열을 담고 있습니다. 쬐었을 때 빛의 에너지를 흡수한 전자가 물질 밖으로 튀어나온 현상입니다. 그래서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여 양자역학 발전에 기여했다. 저는 이게도 빛을
태양광판에 이렇게 살짝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고주파다. 에너지를 많이 담는 파형의 전파가 이렇게 했을 때 부딪혔을 때 그것을 거기서 서로 부딪혀 가지고 투과를 못하고 튕겨져 나온 현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전력을 태양 전지판이다 전력을 살짝 걸어주게 되면은 둘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을 빛이 전기로 받아들여지는 바뀌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약간 태양 전지의 온도를 살짝만 높여주거나 것을 이렇게 전기를 강하게 걸어주면 이게 빛이 전기로 바뀌는 현상이 높아진다. 금속. 그래서 뭐 기존의 태양전지에다 금속을 좀 칠해주거나 금속을 더해주거나 구리를 지금 더해준 식으로 가면은 좀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했죠.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온 우주에 가득해야 되는데 빛이 왜 전리층만 가득한가? 아주 빛은 별에만 가득한가? 전리층에는 수많은 자유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기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유존재 이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름 지역으로 이게 습기가 많은 날에 구름 지역으로 이것이 전송이 되는 거다. 전기가 전도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한 에너지를 가진 것은 튕겨져 나오지만 약한 에너지를 가진 것은 안에 들어가서 침투를 한다. 그래서 벽두시에서도 벽두시 전파도 지금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옥션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땅바닥을 콘크리트를 갖다가 이렇게 4만 원, 80만 원 하는데 이렇게 뚫어가지고 안에 밑에 있는 누수가 생기는지를 색깔로 표시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벽두시 전파를 하겠습니다. 가보세요. 한 3만 원, 10만 원 그것보다 더 쌀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전파는 암석도 통과하거나 벽을 어느 정도 통과하는 전파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같은 데서도 제가 이렇게 강한 강불로 전자레인지도 에너지를 담고 있잖아요. 열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도 강불, 약불, 중불이 있듯이 강한 에너지를 가진 이렇게 강불이죠. 약한 에너지를 가진 약불은 안에 스며들어서 안을 익게 하고 음식 만들 때도 겉에 강한 불로 하면 이렇게 태워지잖아요. 근데 약불로 하면 안에까지 은근히 익어서 여기에서 익는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같은 데서도 강전파, 약전파를 두 개를 같이 쓰거나 시차를 두고 교대로 해가지고 안과 밖을 그대로 익게 한다. 전자레인지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광전 효과는 어떤 두 개 빛이 금속이나 반도체 같은 물질 표면에 빛을 쬐었을 때 에너지가 부딪혀 가지고 튕겨져 나옵니다. 그런 흡수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아예 온도를 주거나 전기를 끌어당기는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이라면 이쪽으로 빛이 전기로 전환된다. 빛은 전기는 빛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빛을 전기로서 이렇게 필라멘트, 텅스텐 필라멘트에서 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빛을 발행하거나 빛을 이렇게 태양전지에서 받아들여 갖고 전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똑같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전기를 갖다 공중에 쏘면 그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통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라는 것을 공중에서 금속 막대기를 통해서 보내도 이렇게 전파로 바뀝니다. 공중에 사방에 퍼지는데 우리가 돌을 이렇게 물에 던지면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에너지가 있으면 우리 소리 에너지도 지금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소리 에너지도 이것도 파동입니다. 이것도 파동이고 일종의 전파라고 할 수도 있겠네 이것들. 네, 그렇게. 음파 통신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빛도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전자기파 전파인데요. 빛도 종류를 따라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자기파의 에너지 단위가 서로 틀린 게 존재합니다. 어쨌든 광전 효과라는 것은 알기만 하면 돼요. 그냥 개념이 광전 효과는 금속이나 반도체 물질에 빛을 쏘니까 전자가 밖에 튀어나오더라. 둘은 서로 반응하는구나. 네. 그래서 안으로 스며들게 할 수도 있다. 온도를 태양전지 같은 거 살짝 걸어주거나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하면 이쪽으로 안으로 좀 더 스며들게 된다. 빛에 뭐라 그럴까? 빛이 너무 뜨겁지 않고 너무 강한 에너지를 갖지 않고 약불 정도로 이렇게 빛을 갖다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더욱더 그런 현상은 안에 투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려. 안으로 이제
때 빛의 입자성 그냥 알아두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여 양자역학 발견에 기여하겠다. 빛의 진동수가 특정 한 개의 진동수 이상이어야 되고 빛의 세기는 튀어나온 전기의 개수에 영향을 준다. 빛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조절이 가능한데요. 빛의 진동수, 빛의 에너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현상은 태양전지 광센서 등 다양한 기술에 영향이 되고 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뭐 가스불로 특정 금속을 갖다 달굴 때 한쪽 부분은 뜨겁고 한쪽 부분은 차갑죠. 그래서 여기서 둘이 서로 반응을 하여서 어떤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분자가 이렇게 진동을 한다든지 전자가 진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가스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전파를 쐈다. 그러면 음식물에 닿다. 그러면 음식물에 있는 수분을 만나서 서로 이렇게 반응을 해서 열 현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이 어떤 것을 화학적인 결합이 아니더라. 이런 형태의 결합이든 물리적인 결합 했더니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 말씀 이게 이제 광전 효과인데요. 광자와 충돌한 전자가 금속으로부터 튀어나오는 현상 이것을 근데 빛을 갖다 약하게 주면은 그것이 그래서 제 방식에 햇빛이 좀 약할 때라도 제 방식을 갖다 살짝 태양전지에 살짝 온도를 뜨겁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걸어주면 좀 더 이것이 태양빛이 약한 빛이라도 전기로 바뀌는 일이 높아지거나 그것을 전기를 아예 걸어주는 방식 그것도 전기를 대중소 이렇게 빛을 어떤 이렇게 전기의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만들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주파수를 만드는 거죠. 주선 안에서.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은 직류로 이렇게 저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전기선 통신선으로 만든다. 광선매선으로도 할 수 있어.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들어가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네,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태양빛이 약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겨울 같은 데도 그렇고 태양빛이 약하더라도 전력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단결정이나 다결정 이런 데다가 금속 알갱이를 넣으면 금속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금속 알갱이들을 수없이 넣고 구리선을 이렇게 인쇄를 하잖아요. 구리선이 됐든 알루미늄도 되는데 어떤 걸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그것도 알루미늄 코팅을 하는데 구리 코팅을 할 수도 있어요. 코팅을 해가지고 금속을 늘려가지고 이 반응을 더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고요. 금속 선을 이렇게 인쇄할 때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여기다 인쇄를 따로 해가지고 뭐 여기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랬죠. 옆으로 퍼지는 모양이어서 이게 최근에 5개 갈았다고 여기다 구리줄 여기다 그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을 좀 더 추가로 두껍게 해서 고속도로 만들어주는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서 금속 배터리를 만들어주거나 밴딩식으로 들어가 금속을 추가해서 배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 태양전지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